선생님들께서 문의를 주신 것과 같이 내가 먼저 들어가지 않고 학생들이 먼저 수업에 들어갔을 때 호스트 권한이 나에게 돌아오는 방법은 지금 가능한 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제가 지금 접속해 있는 여기 캘린더를 활용하시는 방법인데요. 네, 구글 캘린더에서 선생님들이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내일 수업이 있다라고 쳤을 때 제가 요 연습을 한다고 많이 만들어 놨는데, 자, 여기다가 캘린더에다가 주소를 만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월 15일 월요일 1교시 수업, 이런 식으로 주소를 만들고 할 일을 만들고 이벤트를 만들고 구글 미트 회의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자에다가 학생의 아이디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학생이 먼저 들어올 수 있고 먼저 들어오더라도 호스트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수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초대 메일은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됩니다. 네. 잠시 제가 계정을 잘못 썼네요. 없는 계정인데. 네, 이게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먼저 들어올 수도 있고 원하시는 대로 선생님이 호스트로 넘어오는데, 요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주소는 오른쪽에 보면 주소를 복사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복사한 주소를 여기에다가 주제를 정해서 미트 링크라고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스트림에다가 이런 식으로 복사를 했는 거를 오늘 주소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줄 수 있을 겁니다. 이 위에 걸 쓰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일 좀 줘야 되는 불편함은 있지만, 이렇게 해두면 이 교사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나는 학생입니다라는 학생 계정이고, 얘는 덕진이라는 교사 계정인데요. 학생 계정으로 먼저 참여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올 수는 있는데 호스트 권한은 없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늦게 교사가 입장을 해도 호스트 권한이 교사에게 넘어가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일 간편하신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캘린더를 이용해서 수업을 만들고 그 링크를 주는 방법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고생이 필요하겠죠. 아니면 하루 날 잡고 한 달치를 쭉 만들고 그 링크를 복사해서 넣어주는 방법을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선생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자, 어느 세월에 이 참석자를 한 명 한 명 쓰고 있냐라고 물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다른 구글 도구가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뭐를 써셔야 되냐면 구글에 그룹스라는 기능을 쓰시면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9개가 구글 도구들이죠. 해서 내리시면 여기 보이시다시피 그룹스라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룹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느리긴 한데. 자, 그룹스에 들어가면 제가 연습을 하면서 만든 게 좀 있는데 이건 좀 지울게요.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들이 그룹 만들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룹 만들기에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학급 이름, 예를 들어서 6학년 1반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룹 이메일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바로 그룹스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룹에 속한 모든 사람한테 그룹 이메일로 이메일을 보내면 똑같이 초대가 모두 된다라는 거죠. 그 참석자들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그룹을 만들 때 너무 그룹 회원으로 학생을 초대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혹은 외부의 사람도 만약에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이 잘 안 된다 라는 친구도 있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학급에 있는 학생들을 그룹에 계속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고생을 해주시면 이게 장점이 있는 게, 자, 워크스페이스 지메일 계정은 추가가 안 됐네요. 같은 워크스페이스만 제가 할 수 있도록 열어놨나 봅니다. 자, 어쨌든 6학년 일반 학생들의 회원이 있죠. 여기 왼쪽에 보시면 대화도 있고 사용자도 있는데, 사용자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있는데, 처음 만들 때 안 하셨으면 여기서도 계속 회원을 추가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룹 이메일을 쓴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여기는 제가 한 명밖에 없지만 만약에 30명, 40명을 추가한다고 하면 앞으로 수업을 하실 때 뭐 한 명 한 명 칠 필요 없이 6학년 일반 이렇게 추가를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지금은 저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게 괄호해서 1만 뜨지만 나중에는 30명이 넘게 뜨겠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을 추가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 주소를 선생님이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주신 학교가 고등학교인데 초등학교랑 다르게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수업을 바꿔가면서 하고 싶다. 호스트를 넘겨주고 싶다. 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자, 요 이벤트를 클릭을 하시고 옵션을 누르시면 맨 밑에 내려가시면 소유자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네, 소유자 변경이라고 해서 소유자를 넘겨줄 그 사람을 구하면 되겠죠. 네, 저는 과학 선생님한테 소유자를 사이언스 네, 이렇게 넘겨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선생님한테 넘겨주도록 소유자 변경을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메일로 들어갑니다. 세비초등학교 과학선생님 메일로 들어가면 이런 메일이 하나 옵니다. 일정 이전이라고 해서 소유권을 수락하려면 얘를 클릭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럼 바로 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수락을 해주는데, 잠시만요. 제가 이 로그인을 아마 겹치게 해놔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 새 시크릿 창으로 열어야겠네요. 네, 새 창으로 다시 열어서 소유권을 수락을 하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과학 선생님이 호스트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쳤을 때 이제 선생님께서 호스트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요 15일 수업에 참여를 할 수 있겠죠. 자, 구글 미트로 참여를 하시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기존의 선생님과 학생이 있는 수업에서 참여를 하면 바로 호스트 권한을 넘겨받으신 걸로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부가적인 옵션으로 선생님들께서 적응이 되시면 하시는 거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캘린더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 명 한 명 추가하는 게 힘드시니까 그룹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편하게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다. 그래서 복사해서 이 링크를 준 방법, 그렇게 하시는 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